네. 네. 막 미국식 학교, 영국식 학교 있어 보이잖아. 비싸도 내 아이 이런 발음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인생을 놓고 인생길을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어떤 영어를 공부하고 누구와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는지를 보면 그렇죠. 저는 세이풀 같이 좋은 학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브런치에 그렇게 썼던 거였고 어디 가서 60개국에서 네.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맞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겠어요. 전 그게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잠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즘 이주를 오시던 한 달 살기를 오시던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국제학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그 관심을 가지실 적에 본인들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좋은 곳에 보내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그쵸. 네, 해주고 싶은 거는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어디 한이 있겠어요. 그럼요. 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에서 살고 있고 환율의 적용도 받고 또 보면은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엄마랑 자녀가 여기서 생활을 하셔야 될 적에 너무 지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을 하셔서 예, 학교가 또 학비가 1년에 한 번씩은 또 올라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가도 또 예, 오르는 거 감안하시고 그러다 보면 환율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쪽에서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또 다양한 경험을 자녀들에게 시켜주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직 질문하지 않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 질문도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해야죠. 좀 제가 눈치껏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잘 얘기해 주신 부분인 것 네네. 같고요.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수준으로 아이를 무리 없이 네. 계속 꾸준히 교육시킬 수 있느냐를 보면 사실 경제적인 거 따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환율도 사실 네.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 오락가락한 환율까지도 되게 많이 네, 느껴보셨지만 사실 한 달을 오던 뭐 6개월을 살던 1년 살던 그 실제로 쓰는 그 비용이 예를 들어 1인기시 270원일 때랑 300원일 때랑은 그럼요. 10%만 생각해도 네. 내 연봉이 원래 6천인데 5,400으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환경인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러기 생활을 할 때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적응하시는지 네. 또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안전하게 네. 또 편안하게 즐겁게 생활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이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향수병이나 이중, 외로움 같은 것도 네. 생길 수 생활비도 있고요. 또 이중으로 드시고 그쵸. 생활비 있고요. 이중으로 네. 들죠. 뭐 남편분이 버시던 아내분이 버시던 그런 비용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또 세이프를 선택하시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저희가 너무 또 기승전 세이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저는 이제 브런치 글을 쓰려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비교를 해봤더니 세이풀만한 장점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다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비 2천, 3천 되는 학교들 얼마나 환경도 좋고 뭐 건물도 새 거고 뭐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저는 제가 조카가 3명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조카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케어를 해주고 싶다. 저는 현재 사니까. 그랬을 때 저희 누나가 어느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전 세이프를 추천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학교 말씀드릴 적에도 네. 그때 처음에도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세이프리 진짜 좋은데요? 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네.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네. 사귈 수 있는 친구들, 다양한 언어, 네. 그 근처에 좋은 숙소들도 많잖아요. 많이 있죠. 편의시설도 되게 네. 잘 돼 있고 세이폴이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깊은 학교다 보니까 네. 그 주위에 발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가 또 거리도 대사관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대사관 거리니까 네. 또 믿을만 네, 하기도 네, 하고 네. 사실 한국 사람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고 전화해야 되는 곳이 대사관인데 네. 대사관 거리에 있으니까 대사관이 한국 대사관이 바로 있으니 네, 네. 제일 또 좋은 장점이죠. 저는 순대국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도 네. 뭐 되게 요즘에 인기가 많다, 줄 서서 먹는다, 뭐 깔끔한 순대를 판다라고 하는데 와 노포 같은 음, 백종원 선생님이 가실 것 같은 음, 어느 좁은 골목에 막 40년 된 순대국밥집. 저는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저는 후자가 더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40년을 망하지 않고 그쵸.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 굳이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찾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역사가 있는 학교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아이들을 돌봤던 경험이라든지 그동안 쌓였던 축적된 노하우, 네. 정말 진짜 딱 한 입 떠 먹는 순간 아 이건 진짜다, 찐이다, 요즘 말로 찐이라고 하는데 아 이 순대 국물은 정말 어디서 따라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는 국물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딱 세이폴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수천 수만을 길러내면서 좋은 실적도 내고 그렇게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오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또 이 한 달 살기라든지 국제학교 뭐 영어 캠프 2주 정착 모든 서비스를 하시는 램프의 요정 선생님께서 찐이쌤께서 이미 10년의 노하우를 축적을 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왔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너무 많고 또 학부형님들이 아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뿌듯하시잖아요. 네, 뿌듯하죠. 그쵸? 네. 또 다른 캠프가 시작되고 또 다른 또 국제학교가 또 학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항상 뭔가 아 또 이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갈까에 대한 네. 좀 설렘도 있으시고 네. 기대도 있으시고 항상 그런 그럼요.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희망이잖아요. 어찌됐건 우리의 대한민국을 또 책임지고 갈 그런 청소년들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사실 걱정하시면서 여기에 나오고 계세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나온 터라 저도 나온 이유가 제가 같은 돈을 쓴다면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내 자녀한테 얻게 할 것인가, 뭐를 아이들한테 손에 쥐어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보니 그 아이들을 좋은 데도 저도 보내고 싶었죠. 정말 학교가 많아요. 예, 뭐 다양한 학교의 이름들도 있고 지역들도 많이 있고 제가 또 이제 학교 입학시켜드린 분들의 그런 지역도 다양한 지역의 학교들을 다 입학시켜드렸지만 무엇보다 이제 제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학교를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뭐 직장도 다니고 또 여기 지금 다시 저기 군대 갔다 와서 또 복학도 하고 한 그런 케이스를 볼 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이폴에서도 이게 있어요. 세이폴의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한국 학생 사진이 올려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아들 친구. 아 정말? 네네. 아 진짜요? 잘된 케이스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잘 되는 거 보면 진짜 기쁘죠. 예.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예. 엄마 맘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요.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 홈스테이 못합니다. 그럼 세이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그 아드님의 친구분이 네. 네. 성공 사례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못 글이 봤는데?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하셨으니까 네. 또 아이들의 그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커가는 것처럼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실 수 있다라는 네. 게 좀 뿌듯함이신 것 같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말레이시아를 선택하게 된 이제 한국의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언어라도 익히자. 내가 같은 돈을 썼을 때 영어라도 아니면 중국어라도 뭐라도 이제 그런 언어를 배우고 익히자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와서 본인이 노력했는데 안 된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라도 얻어가고 할 수 있으나 이제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한 그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선택 과목 이런 것만 잘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학년별
예, 그 대처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서 그것도 똑같이 중요한 동일하게 말씀이시네요. 예, 모으고 막 한국처럼 같은 막 튜션을 다 해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왔느냐, 그다음에 중학교 때 왔느냐, 고등학교 때 왔느냐, 그다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놓쳐야 되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전부 다 잘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와서 영어가 안 되는 학생이 다 는다고 또 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부모님들이 시간도 돈도 버릴 수 있는 거라 학년에 맞게 예, 이때는 뭐를 우선으로 해줄 건지 그다음 중학교 때 특히 고학년들이 O레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뭐를 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좀 또 한국에서 또 대학교로 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또 뭘 준비해서 입학을 해야 되는지 예, 그것만 잘 준비해 간다면 말레이시아 유학은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예,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뭐 국제학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네. 뭐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영어, 중국어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학교들, 네.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는 장점,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네. 그냥 이거는 사실 전문가로서밖에 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다양한 걸 하시다 보니까 네네. 진짜 천차만별로 다른 질문들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뭐 한 달 살기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우리는 오늘 좀 국제학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네네.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 생각지 못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아니라 학부형들이 간과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건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이거는 꼭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나홀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 나홀로. 그런 실수가 많이 생기시죠. 어떤 실수? 비자 서류가 좀 미비해서 생긴 일들, 그 음.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민국에서 음. 정책이 바뀌는데 그 정책이 옛날 바뀌기 전으로 또 인터넷에는 많이 올려져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 서류가 미흡해서 다시 뭐 준비하시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 비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자를 국제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준비된 서류만 완벽하면 비자를 안 내주는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말레이시아다 보니까 조금 동남아가 느린 성향이 맞아요. 많잖아요. 아유, 그거는 네,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려면 입 아프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어떤 때는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일찍 비자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정말 빨리 나올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딜레이되고 세워라, 딜레이되고 막 네네 그런 케이스들을 대처할 때 나홀로 오신 분들이 좀 힘드신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민국 뭐 이런 네네네. 특히 비자에 관련된 일은 본인들이 하시려다가 안 되셔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도와드린 사례들도 많고요. 사실 저는 그 비자랑 이민국 문제가 네네.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시거나 아이들 학교에 보냈을 때 네. 학교 외의 문제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뻐그러져 버리면 네. 정말 너무 불안하고 막 네. 힘들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네네. 저는 만약에 제가 학부형이라면 저는 그냥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게 뭐 비용이 진짜 무슨 원래는 100만 원인데 1억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믿고 맡기는데 맡기는 게 훨씬 여러 가지로 시간과 정력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덜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들도 이제 외국 인터내셔널 스쿨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걸 학교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정말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이 학비는 받고 학생은 받으면서 비자 부분은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비랑 학생은 입학이 됐는데 네. 정작 수업하러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막 음.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전에도 거네요. 가끔씩 있었죠. 그런 상황들이.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이제 비자 에이전트들을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서비스 비용을 내고 학교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들 통해서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음.